오늘의 프레드 팁은 직장인 대출 영리하게 받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 규정은 정말 자주 바뀌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3개의 팁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은행부터 시작해라. 둘째, 주거래 은행, 주거래 지점을 찾아가라. 셋째, 좋은 직원을 만나 상세하게 상담하라입니다.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그냥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은 일반적으로 신고되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거기에 직장 정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금융사들 간에는 대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이 한 손님이 담보 없이 빌린 돈의 총합이 연소득을 넘기지 않도록 같이 관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대출을 받으실 때는 무조건 은행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혹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카카오뱅크는 괜찮습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받으시면 은행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부 업체의 대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높은 이자율까지 감당하면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은행 시스템에서 위험한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 업종에서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 자체가 점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무조건 은행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 은행, 맞춤 지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을 비교해 보겠다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단시간 내에 신용정보 조회를 자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은행은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 맞춤 지점은 구독자님이 다니시는 직장의 주거래 지점입니다. 대기업이 아니시면 특히 더 직장 주거래 지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내가 오랫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있던 은행을 주거래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을 때 주거래 은행은 급여 통장이 있는 은행입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신용대출을 최대 한도는 연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월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야 안심하고 최대한 대출을 해줍니다. 그냥 오랫동안 거래했다는 이유로 몇천만 원 대출한다고 하면 은행원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맞춤 지점도 설명드릴게요. 은행은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처럼 단일화된 조직이 아닙니다. 지점들은 그냥 같은 룰을 공유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운영 방식이 다 틀립니다. 담당자, 관리자, 지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될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일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은행원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독자님 직장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직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될 일은 다 풀어줍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구독자님이 그 회사 직원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고 또 구독자님이 다니는 기업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에서도 꼭 한번 대출 상담하셔서 대출 금리나 한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출 이자에는 상담하는 직원의 월급, 은행 임차료 등등의 비용이 다 같이 계산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적고 지점도 없는 카카오뱅크 이자율이 쌀 수밖에 없겠죠? 프레드 아저씨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카카오가 제일 싸요.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최종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카카오는 IMF, 리만 사태 이런 거 겪어보지 못해서인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꼭 좋은 직원 만나서 상세하게 상담해보라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빌려주는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잘 받으셔야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은행 직원도 은행 내부 프로세스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첫째, 은행 대출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상품 종류도 많아서 변화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 은행 내에서도 보직 이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넘어가면 그 업무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 업무 처리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컨대 경험이 많은 직원이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차를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증액하는 데 쓰시는 건 아닌지 확인도 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등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요. 거기에 맞춰 풀어줘야 구독자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왔다고 해서 딱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어주고 끝이 나면 별로 좋은 일처리가 아닌 겁니다. 오늘의 브레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 명심하셔서 마이너스 통장 잘 만드시기 바래요. 다음에도 은행 관련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